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꼭 확인해야 할 재무제표 항목입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을 알려주실 건가 봐요? 네, 어느 정도는 좀 비슷했습니다만,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고 하실 때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아무래도 차트일 겁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고 현재 주가를 보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꼭 놓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를 놓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이 기업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이러한 투명한 재료로 상장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분기마다 분기보고서, 반기에는 반기보고서, 그리고 연말에는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역시 감사보고서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할 때 감사 의견이 적정을 받았느냐, 한정을 받았느냐, 네, 그리고 미달의 의견 거절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존폐도 상장 여부도 갈릴 정도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큰 자금, 목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리스크, 최대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는 피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회계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악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 그러면 사실 우리 회계사들도 쉽게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런 거를 일반 투자자분들이 찾아내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의 대표이사라든지 이러한 이제 임원들 쪽에서 배임 횡령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워낙에 갑작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한다.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이 기업은 안정적인지 아니면 리스크가 있는 기업인지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집중을 해서 내년 3월 달입니다. 저승사자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못했거나 의견 거절을 받으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상장 폐지까지도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항상 투자하시기 전에 이 재무제표 항목들은 꼭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종목 내일장 공략주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서 매출액이 얼마고 이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기업은 갈수록 성장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4개년간의 이러한 매출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HTS마다 이러한 이제 기업 분석하는 창이 있고 여기에 재무제표 컨에 들어가시면 다 나올 겁니다. 이를 보시면 2,100억 그리고 그 다음에 2,600억의 매출 그 이듬해는 3,300억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2,350억이다. 그러면 올해 절반에 2,360억이면 하반기까지 한다 그러면 4,700억 정도 매출액을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4,700억 정도를 기록을 할 것이다. 그러면 전년보다 매출액을 더 많이 올렸네. 장사를 잘하는 사업을 잘하는 회사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영업이익, 이제 회사가 돈을 뭐 무조건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다고 순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이 제품을 팔고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빼고 남은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영업이익도 얼마나 나왔느냐 이러한 부분들 추세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 최근에 4개년 동안의 흐름 그리고 여기에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수익과 비용 이거를 차감하고 세금까지 차감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바로 이 당기순이익입니다. 이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실제로 기업에 지난해 우리 회사에 100억을 갖고 있었는데 당기순이익이 110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만큼 회사의 규모는 커졌다. 곳간에 돈은 더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즉 회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얼마가 나왔다 주가에 비해서 주가가 뭐 높다 낮다 이거보다는 최근의 흐름들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재무 상태표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 이게 아니고 지금 재무적인 안전성, 건전성이 어떤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자, 자본금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산이 있습니다. 자, 흔히 이야기하죠. 빚도 자산이다. 근데 빚도 자본이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자본금을 조달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부채까지 더해서 나오는 게 이 자산입니다. 즉 자본 더하기 부채가 자산. 여기 보시면 자본 1514억, 부채 964억. 이거를 더했을 때 이 자산액 나온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부채가 뭐 많으면 안 좋다, 부채 비율이 높다.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안 좋겠지만 부채가 많다는 거는 남의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면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 내 돈 100억 갖고 있고 900억을 땡겼습니다. 여기서 내가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전체 1000억 중에 100억을 번 거지만 내 돈 100억 대비해서 100억을 벌게 된 겁니다. 물론 이자 비용도 나가겠지만 그런 만큼 내 갖고 있는 돈만큼 벌었다. 10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본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를 치면 여기에 자본의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자본금입니다. 이 자본금이 지금 8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위닉스라는 회사는 89억을 가지고 회사를 처음에 자본금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물론 중간에 자본금이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를 통하든지 해서 자본금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자금을 가지고 회사를 이제까지 운영을 했는데 지금 회사의 자본금이 1,514억이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1,400억 이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회사에는 지갑에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본적으로 하나 꼭 확인해야 될 거. 자, 이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무조건 더 커야 됩니다. 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만약에 이 반대로 이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작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자본 총계가 50억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내가 처음 가지고 있는 돈을 까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적자가 나면서 까먹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을 주의해라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 요건을 보시면 자, 50%의 자본 잠식, 즉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점점 낮아지면 그때부터는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이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낮아지면 자본 잠식인데 이 자본 잠식 비율이 50%, 자본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이 자본금이 완전 자본 잠식 0원으로 되면은 그때는 바로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제가 그런 기업들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 넷게임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교육을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어제 이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정리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120억. 120억 갖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까? 54억이 남았습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종목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올해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0억 적자. 매년 100억대, 2017년에도 올해도 100억대 적자를 이렇게 기록한다 그러면 밑에 이제 잠시만, 예, 자본금 총계 이게 이제 바로 제로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완전 자본 잠식이고 바로 상장 폐지를 당할 수도 있다. 차트가 아무리 좋고 내가 아무리 좋은 기법을 적용해서 이 종목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이러한 조건에 안 맞으면 상장 폐지의 사유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자, 액션스퀘어라는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제가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코스피는 해당은 안 됩니다. 코스닥 종목들 중에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
물론 2019년 상반기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완전 적자다라고 보일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면 그 이듬해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년째도 적자를 기록했으면 그때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자본 잠식 여부를 떠나서 그때는 무조건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영업이익, 특히 코스닥 종목들 이 영업이익을 꼭 확인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단 예외는 하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시면은 바이오주들,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 신라젠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를 해드리면 좋은데 위에 노란색 맨 위에 줄 보시면 앞에서 세 번째에 신성장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상장 승인을 해줄 때 이 기업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돈 벌기 힘든 기업인 거 안다. 근데 너희들은 기술력이 매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신성장 기업으로 상장을 시켜줄 거고 이러한 영업이익에 대한 조건을 면제를 해줄게. 이 면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적자,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크게 바로 뭐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기업들 미래 SCI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올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종목이고 신성장 기업이 아닌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까지도 이러한 흐름들을 이어간다 그러면은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이 재무제표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관리 종목에 이미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자본금 대비해서 지금 자본 잠식 상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본 잠식 상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기업은 재무 건전성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다. 자본금이 더 크다. 그래서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됐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코스닥 기업들 중에 최근에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자본금 그리고 위에 자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자본 총계입니다. 자본금이 자본 총계보다 저거의 자본 총계가 훨씬 더 커야 이게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뭐 재무제표를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인 재무제표를 보면 하루 종일 봐도 어렵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비유동부채 화면 보시면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단기사채,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금융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이런 것들은 사실 아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본금, 자본총계 이거는 꼭 확인을 하자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